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태현철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조산업 이산 최적화 기조 사례로 애니로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2015년에 얻게 되었고, 주로 박사 과정 때에는 그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란색의 스쿨버스 차량이나 아니면 쓰레기 수거 차량들의 차량 경로 계획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5년부터 근무하였고, 현재는 제조 AI 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합류한 이후로 연구 방향이 기존의 어떤 순수 물류 연구보다는 이제 공장 내 물류로 연구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MR이나 AGV나 OHD 같이 공장 내의 어떤 자동 차량들, 자율주행 차량들의 최적 차량 배치 및 스케줄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 AI 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조 AI 연구센터는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AI라는 어떤 큰 주제에 대응하고자 만든 특별 연구 조직으로 202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신뢰 가능한 AI 기술의 국내 산업계 보급을 저희 미션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8명의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 총 28명의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조 AI 연구센터는 맞춤형 설계부터 설비 진단, 제품 검사, 공장 내 물류, 공정 최적화에 이르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강의 내용은 여기서 공장 내 물류나 공정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로직에 대한 소개 및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영상을 한 건 보고 What is 가겠습니다. AnyLogic? How do you remove bottlenecks in a production facility? How do you better plan a rail yard? How do you assess possible passenger traffic in an airport area? How do you optimize warehouse operations? Experimenting in real life can be just too risky or too costly, or maybe not possible at all. Try modeling anything close to a real system in Excel, and the sheets and formulas will quickly become too complicated and unmanageable. Simulation modeling with AnyLogic is a better solution. Build an interactive simulation of your business. It's like a video game where you can test changes at any level of detail, communicate ideas through dynamic animation, and collect statistics. A simulation model is a risk-free environment, less expensive than real-life experiments, and much more flexible and intuitive than formula-based Excel models. AnyLogic has built-in industry-specific modeling toolkits, which speed up simulation of any complexity and scale. That's why AnyLogic has become the #1 simulation tool in logistics, manufacturing, mining, oil and gas, healthcare, rail, and other industries. The software's experiment framework allows you to run complex experiments, including those for training AI algorithms. AnyLogic Cloud takes these and other software abilities online so you can easily share your insights and collaborate on ideas. Join industry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start building simulations today for free with AnyLogic Personal Learning Edition. 네, 영상을 잘 봤습니다. 앞서 영상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복잡한 제조 물류 시스템은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얽혀 있어 어떤 엑셀 기반의 수식이나 이론만으로 정확히 예측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모든 상황을 미리 반영하기 힘들어서
실제 가동 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기존 공장에 뭔가 새로운 설비를 넣어서 공장 내 구조나 어떤 공장 생산 환경이 바뀔 때는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한다면은 상당히 현실과 유사하게 예측하여서 어떤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직감이나 경험만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가 미처 고려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실험을 새로운 아이디어나 설계를 실제 설비에 바로 적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장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사실 공장을 셧다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여러 개의 대안이 있다고 공장 설계에 대해서 그거 대안을 모두 다 테스트해 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 세계 시스템을 가상 환경에서 모사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실험해 보는 방법입니다. 특히 너무 복잡해서 수학적 해석이 어려운 제조 물류 공정은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실험실에서 미리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고객 대기 시간이나 자원 활용률, 병목 지정 감소 등 여러 운영 성능 지표를 예측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검토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설계 운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조 물류나 공정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시장에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레나도 많이 사용했고요. 플렉스심이란 것도 있고 오토모드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애니로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로직을 소개 드리는 이유는 일단 프로그램이 좀 사용이 쉽고 간단하고 UI도 직관적이고 이렇게 우측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어떻게 보면 좀 귀엽지만 좀 직관적으로 봐서 보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보통 애니로직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학습용 버전이 무료로 제공되어서 이렇게 강의 때 실습으로 활용하기 좀 좋습니다. 먼저 그럼 저희 같이 애니로직을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학습용과 기업용은 유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있는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면 여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운영체제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맥을 선택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2분 정도 걸리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근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 파일을 설치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맥이기 때문에 설치 화면이 아마 대다수가 쓰시는 윈도우는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방식 설치를 했다고 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다고 치고 한번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실행이 하면 다른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모델을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New 모델 이 버튼을 클릭하면 만들 수가 있고, 뭐 우리는 여기서 은행을 만들 겁니다. 은행에 오는 어떤
은행에 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ATM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ATM을 사용하고 나가고 대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피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모델 타임 유닛은 이 모델의 기본적인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AMR이나 이런 로봇들, 그러니까 정밀하게 시간 초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로봇들에 대해서는 좀 마일세컨이나 세컨드 같이 좀 타이트한 시간을 선택하긴 하고, 우리가 뭐 항만이나 아니면 뭐 건설, 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같은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가 큰 거는 데이 단위나 먼스 단위까지 보통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델링 하려는 은행은 이렇게 초 단위까지는 필요 없고 한 분 단위면 충분히 적합할 것 같아서 미니 단위, 그러니까 분 단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탭이 있고 팔렛 탭이 있다. 이 프로젝트 탭은 지금 이 모델이 현재 다루고 있는 어떤 에이전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이라는 에이전트가 지어지고 시뮬레이션 메인이라는 에이전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메인 에이전트는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메인 에이전트는 저희가 이제 모델링 하려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생성하고 편집하는 그런 어떤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는 앞서 메인 에이전트에서 만든 어떤 모델들을 어떤 가상으로 돌리고 한번 현실처럼 한번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실행 화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창은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어떤 그런 뷰라 할까요? GUI 보는 창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모델들은 이 가운데 창에서 보겠고요. 이 우측에 있는 프로퍼티는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만든 어떤 각 개별 객체들의 어떤 상세한 값들을 설정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프로세스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저는 매우 단순한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ATM기가 있는 어떤 은행 건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소스, 큐, 딜레이, 싱크. 이거 4개 각각에 대해서 만들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스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겁니다. 소스를 한번 볼까? 다시 위로부터 볼까요? 여기로 볼까요? 소스는 어떻게 보면 은행 건물의 입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어떤 ATM을 사용하고자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스에서 설정하는 거는 1분에 몇 명이 오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1분에 보통 3명이 온다. 이 ATM에 아니면 뭐 2명이 온다. 이런 걸 설정하는 것이 이 소스입니다. 이 딜레이부터 설명드릴게요. 딜레이는 우리가 이제 ATM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에 한 개의 ATM만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딜레이는 이제 사람들이 업무를 보러 온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ATM기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쓰게 되겠죠. 이 Q는 그 ATM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줄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ATM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ATM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온 순서대로 대기줄에서 대기를 해야겠죠. 그런 대기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싱크는 나가는 문이에요. 뭐 출입문이나 나가는 문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ATM에서 일을 본 사람은 이 싱크 나가는 문을 통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이걸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람이 도착하는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화면의 왼쪽 프로젝트 우측에 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렛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객체들이 보이는데, 우선 여기서 저희가 이 소스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이 입구를 뭐랄까요? 우리가 입구 문을 어떻게 할까요? 뭐 엔터라고 할까요? 엔트런스. 출입문이라는 거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엔트런스 입장하는 곳.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 이름뿐만 아니라 얼마나 도착한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일단 분 단위로 설정하겠습니다. 1분에 뭐 1명 오게 할 수도 있고 2명 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3분에 1명이 온다 할게요. 3분에 1명. 그럼 1분에는 0.3명이 오겠죠. 0.3명.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스 쪽, 사람들이 들어오는 쪽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단계인 대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열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ATM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여기 Q가 있네요. 여기 Q를 이렇게 가져와서 가져오겠습니다. Q는 이름 바꾸진 않을게요. 보통 Q라는 걸 많이 사용하니까 Q로 하고, 여기 카파시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물의 크기입니다. 지금 ATM이 있는 은행 건물 크기가 만약에 작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작아서 ATM을 누군가 사용했을 때 누군가 대기를 할 수 있는 그 대기 공간에 뭐 의자가 2개밖에 없다 칠게요. 그러면 최대 2명까지밖에 여기서 카파시티에서 대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좀 공간이 크다고 칠게요. 그래서 최대 15개의 의자가 있다. 뭐 서 있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누군가 사용하고 있어도 대기열이 15명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카파시티를 15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한 ATM을 설정할게요. 먼저 딜레이라는 어떤 객체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딜레이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 하면 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주시고 이름은 저는 ATM이라고 직관적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 ATM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 내부에 이 딜레이 타임이라는 걸 설정을 해줄게요. 이 딜레이 타임은 초기에 0.5, 1, 1.5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0.8, 1.5, 3.5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딜레이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딜레이 타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ATM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사용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ATM에서 돈을 뽑는데 뭐 1.5분이 걸린다 할게요. 그래서 열에 뭐 5은 거의 1.5분 유사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칠게요. 근데 뭐 정말 드문 확률로 엄청 빨리 하는 사람은 뭐 0.8분 만에 마무리하고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오래 하는 사람은 3.5분이 걸린다 칠게요. ATM을 사용하는데.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최소치가 0.8이고 최대치가 3.5인데 평균치가 1.5인데, 그럼 이 사이로 보통 사람들이 이 구간 내로 시간 ATM을 사용한다 쳤을 때, 우리가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삼각 분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이 Y축이 높을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 1.5분에 가까운 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3.5분이나 0.8분 이렇게 극단으로 갈수록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수는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트라이앵글라 외에도 노멀 분포나 아니면 뭐 유니폼 분포 등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직관적인 이 트라이앵글라 분포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이 아래에 카파시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한 번에 그 ATM을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예요. 근데 ATM은 당연히 옆에 누가 있으면 보안 문제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대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게 은행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치고 이게 테이블이라고 치면은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잖아요. 그럼 여기 카파시티 합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카파시티에 그럴 때는 4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ATM이기 때문에 우리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저희가 방금 만든 은행의 프로세스 모델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초록색 버튼 보이시나요? 초록색의 플레이 버튼, 이거가 런 버튼인데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면 엔트런스와 싱크,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보면 현재까지 도착한 사람의 수고,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3명이 도착했는데 방금 3명으로 나갔네요. 나간 사람이 숫자와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몇 명의 ATM에 있으면. 그리고 이거는 Q에 대기했던 사람의 총수고, 이건 마찬가지로 현재 ATM이라는 기계에 입장한 사람의 수,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한 명, 이거 위에 있는 건 그 해당 대기열에 있는 수인데요. 지금 Q에는 0명이 있고, 뭐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ATM은 0 아니면 1이겠죠. 현재 여기 ATM 비어있다는 의미고요. 0은 1은 누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실습이 끝났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번 장에서 배운 건
애니로직이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하고 시뮬레이터가 그리고 그거가 어떤 소프트웨어고 설치부터 실행까지 해봤고 그냥 프로세스 모델 가장 간단한 ATM에서 한번 해봤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는 커스터머와 ATM 레이아웃을 그리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인트 노드를 만들 겁니다. 포인트 노드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왼쪽에 그 스페이스 마크업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여기 어떻게 보면, 동그란 거에 세 개의 선이 나가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 스페이스 마크업에 보면 포인트 노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 ATM 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인트 노드는 이거는 이게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델이라면 이 아래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거는 논리적인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델에서 흘러가는 객체들을 표현해주는 어떤 비주얼리제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노드의 덱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바꿀게요. 이거를 이렇게 다이나믹 밸류라고 보이시나요? 이 다이나믹 밸류를 바꿀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색깔이 항상 파란색인데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값에 따라 이 포인트 노드의 색깔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tm.size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게요. 이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이 atm.size는 현재 ATM에 있는 사람의 수예요. 이 사람의 수가 현재 ATM 우리가 아까 카파시티를 0 아니면 1로 했잖아요. ATM에 있는 사람의 수가 만약에 한 명이면 1은 0보다 크죠? 1은 0보다 크면 이 레드를 실행하라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ATM에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ATM.size가 0이라고 칠게요. 0은 0보다 클까요? 아니죠. 0은 0이랑 같죠. 한마디로 0일 경우에는 그린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ATM에 사람이 있으면 ATM에 있는 노드 동그라미를 붉은색, ATM에 사람이 없으면 ATM을 표시하는 쪽을 초록색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ATM에 사람이 없으면 초록색, 있으면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뭐 주차 자리 같은 걸 볼 때도 차량이 뭐 차 있으면 우리가 주차색이 빨간색이고 비어 있으면 초록색 하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은 포인트 노드 대해서 이제 다시 위에 있는 이 ATM 노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로케이션이라는 데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앞서 설정한 노드, 추가할 노드를 클릭하면 이게 우리가 ATM을 표시할 노드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ATM에 대한 상황을 이 노드가 아래에 있는 이 동그란 노드가 표현해 준다는 의미예요. 비주얼리제이션으로.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대기줄, 이 큐에 대한 대기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기줄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로 다시 갑니다. 네,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 다시 가서 여기 패스가 있잖아요. 이 패스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네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엔트런스에서 사람이 왔다고 치니까 출입구로부터 이렇게 대기열이 이어져 있다 칠게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서 ATM 바로 앞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 더블 클릭하면 끝납니다. 네, 지금 대기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Q랑 이 대기열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Q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로케이션으로 방금 만든 이 패스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Q를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2차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끝났어요.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 ATM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이 동그란 게 사람입니다. 있으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고 사람이 없으면 지금 초록색이죠.
그리고 여기 대기열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좀 빨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대기열에 사람이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열 따라 이렇게 15명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2차원으로 지금 이 은행의 상황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차원을 한번 해볼게요. 3차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 앞서 이 프리젠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리젠테이션 탭이 보이세요? 이 프리젠테이션 가서 여기 3D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3D 윈도우 3차원 프리젠테이션의 3D 윈도우를 이렇게 드래그에 하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서 3차원 화면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한번 3차원 화면을 한번 실행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이 3차원만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토글 디벨로퍼 패널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Select View Area to Navigate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여기 윈도우 솔리드를 한번 체크가 되지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3차원 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시간을 빨리 갈게요.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줌도 되고요. 클릭을 하면 좌우로 이동도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는 Alt, 맥에서는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게 3차원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사람이죠.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시간을 빨리 해보면은 여기 대기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3차원 쪽도 봤어요. 근데 지금 방금 3차원은 너무 간단하죠? 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사람처럼 바꿔볼게요. 자, 다시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에 가서 여기 에이전트 타입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에이전트를 가져오고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뱅크 커스터머로 할까요? 뱅크 커스터머. 이름을 이렇게 칠게요. 뱅크 커스터머. 뭐 다르게 지어서 됩니다. 이거 3차원이고 어떤 사람을 할까요? 뭐 우리 한 사람 뭐 군인 해볼까요? 오피서. 오피서 같이 안 보이지만 일단 오피서로 하고 피니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 방금 만든 게 뭐냐? 3차원 객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뱅크 커스터머가 있고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정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여요? 여기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확대해 볼게요. 아래 확대해 보면 방금 만든 사람에 대한 Z축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방금 우리가 만든 객체입니다. 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아까 우리 사람이 들어온 이 엔트런스 소스 블럭을 클릭하고 지금 new agent가 지금 에이전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기본 아까 동그라미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뱅크 커스터머 형태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한 것처럼 툴킷을 클릭하고 여기 뷰를 윈도우 솔리드로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회전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좀 시간을 빨리 돌려볼게요. 사람 빨리 오도록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1명, 2명, 3명. 네, 보이시죠? 네, 사람이랑 객체가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ATM 객체를 만들게요. 아무래도 사람이 뭔가 일을 보는 거 형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 왼쪽 맨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3D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팔레트 안에 이렇게 보이세요? 3D 오브젝트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ATM 기기가 사전에 정의되어 게 있어요. 그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에 보면은 ATM 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해 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스케일을 맞출까요 하는 건데 당연히 스케일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yes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3차원 객체를 이제 이거 한번 3차원에서 볼게요. 자, 다시 아까 동일하게 3차원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3차원 ATM이 잘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ATM은 사람 쪽을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회전해주면 좋겠어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ATM 객체를 클릭하고 여기 로테이션 Z를 이걸 변환하면 됩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90, 90, 뭐 0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0으로 바꿀게요. 한번. 이거 한번 다시 화면 봅시다.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사람이 있는 방향이랑 ATM 화면이 잘 맞춰졌어요. 좀 더 현실 같죠? 자, 이렇게 우리가 3차원 ATM 객체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레이아웃 그리기 파트 2 텔러가 테이블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러란 우리가 일반 은행에 가면 ATM도 있지만 직원 창구도 있잖아요. 그런 창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하고 그런 직원들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좀 은행 규모가 커졌다고 치고 ATM 한 대가 아니라 이제 창구 직원도 있으니까 도착하는 고객 인원을 좀 늘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분에 0.3명이었는데 이제 이거 1분에 0.3이 아니라 1분에 1.4명이 오는 걸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기존보다 거의 4배 이상 많이 오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엔터로 쓰죠? 네. 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1.4명이 오도록.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창구도 증가시킬 거고 그래서 좀 비주얼적으로 좀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3D 뷰를 많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여기 있는 이 ATM 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약간 내리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그 은행 직원들이 오는 그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고객들이 가는 창구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그 먼저 여기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로 가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라는 새로운 모델 블락을 추가할게요. 서비스는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게 우리가 앞서 사용한 게 딜레이랑 큐였잖아요. 이 서비스는 이 딜레이랑 큐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로 추가했어요. 이 서비스가 이제 고객들이 은행 직원 창구로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그럼 클릭해 주시고 이 서비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직원 창구죠. 창구에 대기하는 고객 큐 카파시티는 20명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창구 대기 고객은 20명까지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뭐 21번째 오는 고객은 너무 사람이 많다고 나간다고 치는 거예요. 20명까지 큐 카파시티가 직원 창구에 있다고 보고 이제 그 시간, 그러니까 창구 직원 시간, 그러니까 창구 상담 시간을 정확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ATM은 좀 뭐 1.2분 내외로 빨리 끝나지만 보통 창구 직원을 만나러 오는 고객분들은 좀 더 깊은 대화, 많은 논의를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 2.5분, 평균 6분, 최대 11분까지 이렇게 걸린다고 세팅을 할게요. 이제 그래서 최대 뭐 오래 걸리는 사람 창구 직원과 10분까지 대화를 하고 짧게 걸리는 사람은 최소 그래도 2분 이상은 대화를 한다고 칠게요.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러 확률 분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셀렉트 아웃풋이라 해서 이제 분기를 만들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고객이 은행의 입구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고객분들이. 근데 고객분들 중에는 몇몇은 뭐 절반은 예를 들어 ATM을 하러 가고 절반은 고객 창구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셀렉트 아웃풋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요쪽에 그 고객이 등장하는 곳과 큐 사이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지금 겹치니까 등장하는 이 입구 엔트런스를 좀 더 이렇게 밀게요, 왼쪽으로. 자, 그리고 지금은 이 분기가 이 ATM Q에만 연결됐잖아요. 이 서비스는 아까 말했듯이 Q랑 딜레이가 합쳐져 있는 건데 여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셀렉트 아웃풋 밑에 이 초록색 점 보이시죠? 이 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제 고객이 은행 입구에 출입하면 이 분기를 만나서 ATM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지금 은행 창구로 올 수도 있습니다. 창구에서 만약에 고객이 볼 일이 맞았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고객은 나가야겠죠, 출구로. 그럼 여기 서비스의 우측에 있는 동그란 초록점이 또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선이 연결되면 이 선에서 클릭하고 여기 출입구에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고객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 입장하면 분기를 만나서 뭐 몇몇은 ATM에 나가고 몇몇은 창구 직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볼 일이 끝나면 각각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셀렉트 아웃풋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확률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ATM에 몇 명이 가고 뭐 창구로 가는 직원 뭐 손님이 몇 명인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반반 그대로 0.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등장하는 고객의 반은 ATM을 가고 반은 창구 직원을 만나러 간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서비스에 우리가 이제 은행 직원들을 이렇게 볼락을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보면은 리소스 풀이라고 있습니다. 리소스 풀을 은행 직원들인데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텔러스라고 할게요. 텔러스 은행 창구 직원들을 여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고 이 직원들을 클릭을 하시면 텔러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카파시티가 있는데 우리는 은행 직원이 4명만 있다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직원이 4명인 곳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약간 설정한 이 서비스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라고 이 텔러스 방금 은행 창구를 연결시켜야 돼요. 직원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리소스 셋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세이지에서 Units of the Same Pool 이거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리소스 풀이 바뀌죠? 여기 클릭해서 아까 만든 텔러스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서비스란 창구는 이 여기 안에 있는 그 리소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설정한 은행층 창구들 수랑 동일하다입니다. 창구들 직원은 우리가 아까 4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총 4명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뭐가 끝나냐면 이제 우리가 방금 끝난 게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끝났어요. 이 은행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거 비주얼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이 부족해 다시 내려볼게요. 이만큼 내려보고 지금 ATM을 내렸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창구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스페이스 마크업에서 먼저 이 렉탱귤라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네모를 이만큼 그리고 이거를 뭐라 할 거냐면은 텔러 웨이팅 에어리아 할게요. 텔러 웨이팅 에어리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은행 창구 직원들을 만나러 온 고객들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웨이팅 에어리아를 이제 서비스로 가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 서비스로 가서 여기 보면은 에이전트 로케이션에 큐가 있잖아요. 이 큐가 대기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방금 만든 텔러 웨이팅 에어리아,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서비스 창구 직원들을 만나러 온 고객들이 기다리는 장소에
비주얼적인 건 방금 우리가 만든 텔러 웨이팅 에어리어로 해라. 방금 이런 설정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창구 직원들을 만나고 있는 고객들을 비주얼적으로 표시하는 영역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렉탱귤러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의 이름은 텔러 미팅 에어리아로 할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고객 창구 직원 만나러 온 고객들이 창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비주얼적으로 창구 직원을 만나고 있는 고객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에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에서 그리고 지금 에이전트 로케이션 딜레이라고 있죠. 이게 그 딜레이 화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애들을 어디에 표시해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방금 말한 텔러 미팅 에어리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이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그 창구 직원들을 또 표시해 줬잖아요. 비주얼적으로. 그걸 다시 렉탱귤러 에어리아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뭐랄까 텔러 워킹 에어리아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 텔러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 텔러가 어디에 보일 거냐, 그 직원들 방금 말한 이 영역, 여기 플러스가 보이시죠? 홈 로케이션에 플러스를 누르고 방금 텔러 워킹 에어리아 클릭해줍니다. 이제 이 텔러 리소스는 여기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텔러 미팅 에어리아를 클릭하시고 여기 어트랙터를 누르세요. 여기는 우리는 어트랙터를 우리가 지금 리소스를 4명만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를 4명만 넣는다니까 4명만 표시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거든요. 이거 사람이 보는 방향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트랙터 아까 텔러 워킹 에어리아도 어트랙터 선정해서 넘버 오브 어트랙터를 4로 입력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고객들을 마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텔러가 우측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hift를 클릭해주고 이렇게 회전을 해줘서 이렇게 Shift 안 눌러도 됩니다. 회전을 해줘서 이렇게 마주 보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 서로 마주 보고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3차원 이미지를 추가할 거예요. 먼저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로 가서 우리가 리소스 타입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거를 텔러라고 할게요. 텔러. 그다음 넥스트를 누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이미지 이 이미지를 할까요? 여성 직원분 이분이로 이렇게 피니시를 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메인으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설정한 게 지금 텔러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이 텔러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에이전트를 텔러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직원분들이 텔러라는 이미지라고 방금 설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원분들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고객과 상담하는 테이블을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 우측에 좌측의 맨 왼쪽에 3D 오브젝트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위에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테이블 설정할 건데 이 테이블 검색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여기 놔주시면은 물론 스케일을 아까 제가 맞추라 했죠. 무조건 yes입니다. 지금 테이블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을 이렇게 해주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또 여기 놔주시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주시고 지금 우리가 테이블까지 놔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3차원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3차원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 아까 확대도 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좌우 이동도 되고 보면은 지금 고객분들이 와서 창구 직원 만나는 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이아웃 설계를 마무리했고 이제 통계 보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마지막 장인 통계 분석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계 분석하기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분석하는 건 이제 ATM 평균 이용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ATM 평균 이용률이란 이제 ATM이 이제 고객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100분 있다면 그 중에 만약에 고객들이 60분 동안 ATM을 활용하면 우리가 평균 이용률을 60%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이용률이 낮다는 건 지금 설비가 활용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게 준 설비가 논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는 ATM 활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는 그만큼 ATM을 바로바로 활용 못하기 때문에 대기를 많이 해서 고객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 측과 고객 측의 좀 입장이 달라지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 ATM 평균 이용률을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탭에서 Analysis 탭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우리가 제공 가능한 차트들이 있는데 먼저 바 차트를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바 차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한 이쯤에 놓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이용해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지금 차트가 지금 이 데이터 섹션에서 제목이 있는데 타이틀이 이거를 우리는 ATM Utilization을 하겠습니다. ATM의 활용률이라는 의미죠. 이 색상은 좀 차분한 초록색을 하겠고요. 여기 value는 이 바 차트가 보여줄 값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는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은 애니로직 내부에서 ATM이라는 객체 안에 스태트 유틸리제이션, 그러니까 활용률을 스스로 계산한 통계에서 평균을 가져오라 합니다. 여기 민이 아니라 맥스나 민을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평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레전드 범례 섹션에서 이제 형태를 고를 텐데 형태는 세 번째 형태를 고를 건데 이렇게 고를 경우 지금 타이틀이 지금 잘리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바이즈 크게 작아지면서 타이틀이 이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균 Q 길이를 볼 거예요. 평균 Q 길이는 이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대기열의 수의 평균입니다. 당연히 이 평균 Q 길이가 길수록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고객 불만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Q 길이가 길 경우에는 기업 측에서는 당연히 ATM을 예를 들면 ATM 수를 늘려야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고객 불만이 사라질 테니까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스탯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 차트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아까 마찬가지로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형태부터 좀 볼게요. 먼저 이 색상을 주황색으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여기 appearance 부분에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우에서 자로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까 레전드에서도 네 번째로 클릭해 주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섹션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보여줄 통계 이름을 적어줄 건데 이거는 Q랭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열 길이라는 의미로 Q랭스라 해주고 value 값은 이걸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넣은 함수는 q.stat.size.min인데 뭔 말이냐면은 앞서 마찬가지로 그 애니로직 내에 q라는 객체 안에 있는 어떤 통계값 중에 이 길이, q라는 이 전체 길이의 평균을 가져와라는 겁니다. 평균 대기 길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네요. 크기는 보시기 편할 만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딱 좋겠네요. 그래서 위치도 취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만들어진 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고객이 도착이 안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유틸리제이션이 고객이 도착할수록 이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도착 시간을 거의 뭐 1분에 1.4명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이 ATM이 지금 초과가 돼서 계속 유틸리제이션 늘어나고 휴게리는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의미는 우리가 ATM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스탯을 마지막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고객 체류 시간입니다. 고객 체류 시간이란 고객이 이 은행에 입장한 이후로 나갈 때까지 보통 평균 몇 분을 소비하냐입니다. 당연히 고객 입장이든 이거는 기업 입장이든 고객 체류 시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고객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거는 지금 우리의 은행의 어떤 서비스 제공량이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객이 방문하면 더 체류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적정한 고객 체류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왜냐면 꼭 또 고객 시간 체류 시간이 너무 낮다는 거는 우리가 방문하는 고객 수에 대비 우리가 너무 많은 직원들이나 ATM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고객 체류 시간을 관리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 프로세스 모델링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여기에 그 타임 메저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엔트런스랑 이 셀렉트 아웃풋 사이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긴 넣는데 지금 이름이 길어서 좀 겹치죠.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게 소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이건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 메저 엔드란 걸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싱크 바로 직전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ATM을 거친 사람은 이게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지금 창구 이용한 사람 집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손을 봐줘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일단 이쁘게 조정을 해주고, 이 창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싱크 바로 나가지 않고 이 타임 메저 엔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나가는 고객들이 다 집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 메저 엔드를 클릭해 주시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집계하는 애는 이 타임 메저 스타트랑 객체에서 집계하는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통계치를 내기 위해서 이 타임 메저 엔드를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차트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색상은 뭐 원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마무리됐어요. 이거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더 이상 할 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잘 돌아가나 볼까요? 지금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보면은 이 8이란 건 8분 대기했다는 겁니다. 8분 대기한 사람이 20%, 뭐 2분 대기한 시간이 몇 번, 이렇게 통계치가 체류 시간의 통계치가 나옵니다. 뭐 보니까 12분짜리도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어떤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드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